네, 오늘은 서울의 낮 기온이 22도까지 오르는 등 계절이 한 달 이상 앞서가겠습니다. 네, 하지만 밤부터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제법 많은 봄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훈 기자입니다. 오늘도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습니다. 한반도 남서쪽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서는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2도까지 오르겠고 춘천과 대전 24도, 대구는 22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하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밤부터는 남부를 중심으로 제법 많은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낮에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되어 밤에는 충청 이남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제주에는 최고 100mm, 전남과 경남에도 30에서 70mm 안팎으로 봄치곤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제주 산간에는 15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100mm 이상 쏟아질 것으로 보여 피해 없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그 밖에 남부와 충청에는 20에서 50mm, 중부지방도 30mm 내외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아침에 대부분 지역에서 그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비가 그친 뒤에도 따뜻한 남서기류가 유입되면서 당분간 고온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재훈입니다.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선거운동도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어제 캐스팅 보트를 쥔 충청권을 찾았습니다. 네, 현 상태로는 과반도 어렵다며 절실하게 한 표를 당부했습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박 2일 일정으로 충청을 찾았습니다. 20년 만에 지역 정당 없이 치러지는 선거에서 무주공산인 중원을 잡아야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 후 엿새간 전국을 쉴 새 없이 누벼서인지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는 150석도 어렵다는 당 자체 분석이 나와 위기감이 고조된 탓에 부지런히 유세차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특히 공천 파동에 염증을 느낀 지지층의 투표 포기를 우려하면서 다시 한번 새누리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투표장에 안 나가시겠다 하면은 우리 새누리당이 과반수를 미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표를 찍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회초리를 때리신다. 이러한 부모의 심정으로. 김 대표는 집권 여당이 승리해야 충청 지역도 발전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재 야당 의원이 현역인 지역구 위주로 움직이면서 유권자들과의 스킨십으로 중원 탈환에 안간 힘을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충효의 고장 충청이 제대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충청이 저희 새누리당의 표를 몰아줘야 충청이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청 유세 첫날 대전과 충북에서 표밭을 다진 김무성 대표는 둘째 날엔 약세 지역인 전북에 잠시 들렀다가 다시 충남으로 올라와서 중원 표심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박경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도 어제 충청권으로 달려갔습니다. 네, 새누리당과 1대1 구도로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송진원 기자입니다. 김종인 대표가 공식 선거운동 시작 후 처음으로 충청도를 방문해 접전지를 훑었습니다. 첫 행선지는 지하철 연결로 수도권 생활권에 편입된 천안과 아산. 20, 30대 젊은 층이 많아 상대적으로 야권 성향이 강한 곳으로 분류됩니다. 전세난과 취업난에 찌든 젊은 층의 박탈감을 자극하면서 새누리당을 향해 부의 세습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흙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영원히 금수저를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사회로 고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 표를 준다 할 것 같으면 이와 같은 경제 상태가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총선은 20년 만에 충청도를 대변하는 지역당 없이 치러지는 선거. 언제나 안개 속인 충청권의 표심이 승부를 가르는 주요 변수가 된 셈입니다. 호남에서 고전하고 수도권에선 박빙 선거를 치러야 하는 더민주로선 충청 표심 공략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 대표는 오후엔 상대적으로 여당 강세인 평택과 신설 지역구인 화성병 등을 순회했습니다. 연이틀 수도권에 올인한 겁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경제 정책을 이어갈 수 이끌어갈 경우에는
우리 경제는 희망이 없습니다. 총선에서 여러분들이 고유한 권한인 투표로서 우리 미래를 갖다가 판가름을 해주시라는 것을 호남에서 부는 국민의당 바람의 북상을 막고 야권 지지층을 결집시키고자 1대1 구도 짜기에 나선 더민주. 느슨해진 야권 표가 호응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송준호입니다. 호남행을 고심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처가인 여수 지역 후보로부터 총선 지원 요청을 받았습니다. 네, 국민의당은 문 전 대표의 호남 방문이 역풍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내심 미소 짓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영훈 기자입니다. 창원을 찾아 더민주와 정의당 단일 후보인 노회찬 후보 지원에 나선 문재인 전 대표. 전남 여수울의 백무현 후보로부터 총선 지원 유세 요청을 받았습니다. 백무현 후보는 2012년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선대위 대변인을 지낸 인사. 여수울은 호남 4위를 자처하는 안철수 대표의 처가가 있는 곳이자 문 전 대표와 각을 세워온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이 당적을 옮겨 사선 도전장을 내민 곳입니다. 국민의당은 문 전 대표의 호남행을 부추기는 듯한 모습입니다. 문 전 대표에 대한 호남의 반감이 국민의당 지지세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는 호남 민심이 굉장히 좀 사납습니다. 좀 TV에 나오더라도 보기 싫다는 여론도 많고요. 반사 이익을 얻는다고 봐야죠. 더민주 호남 후보들의 반응도 미덥지 않습니다. 이를 의식해 김종인 대표는 여러 번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더민주 호남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홍걸 씨는 문 전 대표의 호남행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실망시켜드린 데 대한 진솔한 반성을 하고 대화의 장을 만드는 것이라면 꼭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친노 프레임과 호남 지역 정서 속에서 스텝이 꼬일 대로 꼬여버린 문 전 대표. 정면 돌파냐, 작전상 후퇴냐 기로에 선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정영훈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수도권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네, 호남에 부는 국민의당 바람을 북상시킨다는 전략입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개시 후 서울과 안산, 인천을 찾았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의정부를 방문한 등 수도권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더민주와의 호남 주도권 경쟁에서 승기를 잡은 기세를 수도권으로 이어가겠다는 북상 전략입니다. 천정배 공동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 등 호남 유세에 집중해온 지도부도 이번 주 상경해서 수도권 바람몰이에 힘을 보탰니다. 노원구뿐만 아니라 의정부 그리고 남양주 그리고 또 도봉, 강북, 중랑까지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공통적으로 지금 고민하고 공약을 낼 생각입니다. 지난 1일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이 12%로 상승한 것과 맞물려 안 대표의 유세전도 한층 탄력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호남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국민의당 사표 심리가 사라졌고 새누리당 편인 중도층도 일부 흡수했다는 게 당내 분석입니다. 지금 현재 양당 철밥통에 대한 문제의식을 일반 시민들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국민의당은 서울 노원병에 출마한 안 대표 외에 비호남권에서 당선권 후보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정당 투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려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것이 차선책인 셈입니다. 더민주와의 수도권 후보 단일화에 반대한 것도 이런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다만 국민의당에 대한 호남발 지지세가 수도권의 실제 투표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친중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저격하는 포스터로 논란을 빚은 국민의당 권은희 후보가 이번에는 거짓 해명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권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측에 따르면 권 후보의 비서가 선대위 관계자들의 SNS 대화방에 문제의 포스터를 올린 뒤 적극 전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화방에는 권 후보도 있었습니다. 이는 선대위가 직접 관계하지 않았고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힌 것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중앙당에서 해명을 요구했지만 권 후보 측은 오늘 오후까지 입장을 모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